우리는 종종 고대 문명이 남긴 건축물이나 조각, 예술작품 같은 걸작들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물론 그 완성도 높은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런 유산들이 수없이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온갖 비극들을 견뎌내며 인간의 지혜가 이어져 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인류가 쌓아온 모든 문명은 우주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종말, 바로 열적 죽음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걸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함께 이 주제를 상상하며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주가 완전히 식어버리는 그날, 아무리 끔찍한 전쟁이나 파괴적인 재앙이 닥쳐도 사람은 준비하거나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조상들이 정말 놀라울 만큼 운이 좋았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이죠.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에서 5천년 전 석기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전환기 무렵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잔인하고 호전적인 고대 인도 유럽계 유목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청동 무기와 전차라는 두 가지 기술을 무기로 삼아 인더스 문명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일대에서 번성했던 트리폴리의 문화 같은 지구상의 초기 문명들을 정복해 나갔죠. 그렇게 잔혹하고 험한 시대였기에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남성은 무려 17명 중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주 먼 조상은 그 극소수의 생존자들 중 하나였던 거죠. 하지만 그런 조상이 나라를 정복한 위대한 전사였든 아니면 일본 열도나 인도 밀림 같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태어나거나 숨어 지낼 수 있었던 운 좋은 사람이었든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물리법칙에 맞서는 일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홍수나 전염병,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그런 것들도 전부 견뎌냈죠. 이제 우리가 맞서게 될 문제는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바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깃들어 있는 어떤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라는 생명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그 자체이기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직접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 법칙에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본질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엔트로피, 즉 무질서함의 정도는 닫힌 개 안에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고 결국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복잡한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훨씬 더 단순하고 원시적인 상태로 퇴화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냉동실에 있던 얼음을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올려두면 처음엔 녹고 결국엔 증발하게 되죠. 이건 열이 가해지고 그 결과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처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개의 경우에는 바깥에서 받은 에너지를 이용해 엔트로피의 증가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생명이라는 것이 가능해졌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식물이나 단세포 생물이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고 그걸 초식동물이 먹고 또 그것을 육식동물이 사냥하는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주 전체라는 규모로 보면 지구와는 달리 우주는 완전히 닫힌 개입니다. 우주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일부에서는 별이 탄생하는 것처럼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엔트로피가 결국 모든 걸 잠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은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가스나 먼지 같은 재료들입니다. 그 다음엔 별들 자체가 다 타버리고 남는 건 백색 외성이나 블랙홀뿐, 그리고 그것조차도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주는 한때 존재했던 다양한 물질들의 잔해인 입자들로 균일하게 가득 찬 상태가 되어 그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곳의 온도가 완전히 같아지고 물리학적인 의미에서 1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연력학적 평형, 다시 말해 엔트로피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절망할 필요는 없겠죠. 우선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이 어떤 존재인지 가늠해보고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대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짧다고도 할 수 있어요. 활발하게 별이 태어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항성이 좀처럼 생겨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재료가 되는 가스와 먼지는 아직도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 근처에도 가스와 먼지가 풍부하게 모여있는 별의 요람, 다시 말해 별이 새로 태어나는 성운이 존재하죠. 설령 이런 건축 자재가 다 소진된다 해도 적색 외성이나 주황색 외성처럼 수명이 엄청나게 긴 별들이 여전히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별들이 전부 다 연료를 다 태워버리는 시점은 무려 100조 년이나 더 지나야 찾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블랙홀만 남은 새로운 시기, 블랙홀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블랙홀들조차 사라지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우주가 완전한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대략 1구골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이 구골이라는 수는 숫자 1 뒤에 0이 무려 100개나 붙은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혹시 이걸로 구글 관련한 재밌는 드립이 떠오르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 같이 웃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뭔가를 고민하고 궁리해볼 시간은 아주 충분하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인류는 불과 10,000년 만에 돌과 뼈, 나무로 만든 도구에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간의 스케일은 그 모든 걸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인류가 이런 걱정을 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은 기후변화나 새로운 세계대전 같은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은 인류 전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고 지금의 문명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실제로 긴박한 사안들이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실용성만 따지며 상상력을 제한한다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진짜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죠. 문명을 보존하려면, 블랙홀의 시대에 대비하려면 별의 시대가 끝나기 직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별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별들은 수조 년 동안 희미하게 빛날 수 있는 적색 외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색 외성은 태양 같은 별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내뿜지만 개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항성의 수를 훨씬 초과하게 될 거예요. 만약 미래의 우리가 항성 내부의 반응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 자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일부 적색 외성을 보존해서 그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 인류는 다이슨 구 같은 기술을 활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더 과감한 아이디어로는 더 크지만 수명이 짧은 별에서 물질을 추출해 인공적으로 가공해서 수명이 긴 적색 외성을 새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이지만 그 질량을 10개의 적색 외성으로 나눴으면 각각이 수조 년 동안 빛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준비를 잘 해둔다면 별의 시대 자체를 인위적으로 몇 배나 더 늘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노력하더라도 결국엔 모든 항성이 수명을 다하고 마지막엔 블랙홀만이 남게 될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 블랙홀조차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지평선 주변에 강력한 조성력이나 호킹 복사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만약 우리가 물리학의 기본 법칙마저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면 사건의 지평선 내부까지 진입해서 특이점으로부터 물질을 퍼올리는 것조차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축소판 빅뱅처럼 새로운 별의 탄생을 유도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본질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시간이라는 개념을 느끼는 방식은 신진대사 구조 덕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더지나 쥐, 뾰족 돼지처럼 몸집이 작은 포유류였다면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고, 반대로 거북이 같은 생물이라면 훨씬 더 느리게 느껴졌겠죠. 이제 감이 오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공상들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제는 그다지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그게 실현되고 미래의 인류가 완전히 생물학적 몸을 버릴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간 감각은 전적으로 전자두뇌의 연산 속도에만 좌우되게 되고 그 속도는 온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조차 거의 절대 0도 가까이까지 식어있는 상황에서는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보다 아주 조금만 높은 온도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극소량의 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느림보가 되고 심지어 톨킨의 엔트조차 우리에 비하면 조급하고 부산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질 거예요. 가장 단순한 생각 하나에 수백만 년을 들이고 10억 년이 겨우 1초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타버린 별들과 말없이 떠도는 블랙홀만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에너지를 더 아끼려 한다면 일종의 슬립 모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의 복사 에너지를 모아 인공항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 그 인공별들을 가끔씩 소등하는 일도 가능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인간을 넘어선 포스트 휴먼들은 그 인공적인 밤 동안 얼마든지 길게 겨울잠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리법칙 자체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법이죠. 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열적 죽음이라는 위협을 완전히 피하려면 결국 다른 우주로 탈출구를 뚫어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른바 멀티버스, 다중우주라는 개념은 아직 이론에 불과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조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른 우주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포켓 차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곳으로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이주한다는 발상이죠. 임시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정도까지 진화하게 됐다면 우리는 이미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다 타버린 우주를 천천히 수축시켜 특이점으로 되돌리고 빅크런치, 대수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빅뱅이 일어나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고 수조 개의 별과 행성이 또다시 생겨나게 되겠죠. 물론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황당한 공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들조차 예전엔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처럼 여겨졌던 것들이죠. 지난 세기의 SF 작가들조차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등장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먼 미래의 인물들조차 여전히 도서관을 오가고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유선통신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물며 구골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인류가 무엇을 떠올릴지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가능한 한 낙관적으로 생각하려 한다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SNS 같은 곳에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